쿠팡이 지난 29일 정보 유출 사태를 공식 발표하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보 유출은 그렇다 치고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빼내진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쿠팡 측이 스스로 밝힌 정보 유출 피해 규모만 3,3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가 2,970만 명인데 이 400만 명이나 웃도는 수치죠. 이 사실상 쿠팡에 가입한 전 국민의 정보가 털렸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는요.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수령인 정보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5건의 제품 구매 이력 등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 항목에 일단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은 없었다라는 게 쿠팡 측의 해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쿠팡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점에서 체감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또 2차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이 새벽 배송을 받기 위해서 이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배송지 정보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거주지 정보는 물론이고요. 최근 주문 내역까지 유출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2차 피해 우려가 지금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유출된 거주지와 배송 이력 같은 정보를 분석하면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대라든지 가족 구성, 경제력 등의 이 생활 패턴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유출됐던 개인 정보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결합할 경우에는요,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피싱, 그러니까 정보 추가 탈취나 금융재산 탈취 등을 시도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가 있는 집의 경우 주문 내역 정보를 통해서 어제 주문한 기저귀가 품절이다 이런 정교한 스미싱 문자가 오면 속을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배송 정보에 저장돼 있던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털렸을 경우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 사생활 침입이나 스토킹, 또 자택 침입 등 물리적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야 하거나 그리고 할 수 있는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랑 자택 도어록 비밀번호가 같다면 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배송 오류 같은 내용을 빙자한 피싱, 그러니까 또 다른 정보 탈취 시도가 예상돼 관련 문자나 전화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에 삽입된 링크 등은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의 스미싱, 피싱 확인 서비스에서 악성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쿠팡과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고 계시다면요. 모두 변경하고 가능하면 2단계 인증을 적용하라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쿠팡을 통해 해외 구매를 한 적이 있는 이용자라면 예방 차원에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재발급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 대응에 나선 일부 소비자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쿠팡 앱에 등록한 결제 수단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덩치를 빠르게 불리는 과정에서 이 보안과 같은 내실 다지기를 소홀히 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요, 이 쿠팡이 각종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정치권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장의 논란을 막는 데만 급급해왔다 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 올 한 해에만요, 국회 그리고 정부 출신 인사들이 쿠팡 그리고 계열사로 무려 20명 가까이 옮겨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에 따르면요. 올해 쿠팡과 계열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취업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실의 4급 보좌관은 모두 9명이었고요. 이들의 직급은 부사장과 이사 등 고위 임원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공개 의무가 없는 비서관까지 범위를 넓히면 관련 취업자 수는 더 많을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보좌진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출신 중에서도 4급 이상 등 취업심사 대상 퇴직자 9명이 올해 쿠팡이나 쿠팡 계열사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인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쿠팡의 물류 담당 자회사가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의 한 인사는 조선일보에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관 조직을 크게 증원하면서 국회의원 보좌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출신까지 공격적으로 채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스카우트된 국회와 정부 출신 인사들은 이 국회 등을 출입하며 입법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부 부처의 회사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쿠팡이 불기소 외압 의혹이 상설 특검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쿠팡 측 인사의 의원회관 출입 빈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쿠팡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의원실을 돌며 해명 자료를 뿌린다는 한 여당 보좌관 얘기를 전했고요. 우리 식구가 쿠팡에 가 있는데 논란이 있어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건 사실이라는 한 여권 인사의 말도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작 이 쿠팡의 실질적 오너죠. 김범석 창업주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는요. 최고 경영자로서 져야 할 법적 의무가 또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쿠팡 김범석 창업주는 4년 전에 이 쿠팡 한국법인 의장과 등기 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한 상태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요, 이 김범석 창업주가 미국 본사, 그러니까 미국 그 상장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쿠팡의 이 경영권을 행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대관 출신 전문 경영인을 이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법 리스크 그리고 국회 출석 부담 등에서 자유로운 상태다. 때문에 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사태가요. 외부에서의 해킹이 아니고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의 소행이라는 데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 부실로 인한 내부 보안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유력한 용의자인 중국인 퇴사자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경찰은 쿠팡 측 신고를 토대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를 유출 사태의 핵심 인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A씨는 쿠팡 내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용의자는 쿠팡 측이 제때 갱신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이 액세스 토큰 서명키를 통해서 지난 6월 퇴사하고 난 뒤 5개월 동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요. 쿠팡 측이 협박성 메일을 받은 그런 정황이 또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서버 기록 등을 분석해 이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중국인 직원과 같은 사람인지 추적 중인데요. 이 메일에는 별도의 금전 요구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박대중 쿠팡 대표가 어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이 회원 탈퇴나 집단 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공식 사과를 한 박대중 대표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에 최선으로 최대한 적절히 협조를 해서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객들은 쿠팡이 늑장 사과를 하고 이 보상안 등 구체적인 내용엔 입을 닫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해서 이 쿠팡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만 10개 이상이 개설이 됐고 일부 카페에서는 7만 명 가량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이 법률 사무소들이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집단 소송 신청을 받고 있어 소송 참여자가 전례 없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몸집 불리기에 몰두해왔던 쿠팡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창업주가 미국 국적자인데다가 이 한국 법인의 등기이사도 아니라는 점이 피해 고객들의 분노를 키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이 보안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최근에 SK텔레콤, KT, 또 업비트 지금 보안 문제가 다 뚫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쿠팡이 이런 방식으로 보안이 허술했다? 특히 이제 이 사태가 이미 시작된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았다는 점들, 또 인증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허술한 인증 과정을 거치는지 정말 황당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쿠팡이 이렇게 국내 거의 유통시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이 대형 유통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심야 배송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적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 틈을 타서 쿠팡이 전체 유통을 다 장악을 했거든요. 결국 이 규제의 어떤 빈틈을 하고 쿠팡이 지금 강자로 섰는데 문제는 이렇게 경쟁이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감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부의 어떤 운영 과정을 보면 김범석 지금 사실상 이 창업주와 대주주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국내에 있는 이런 이 사장들이 사실 나와서 사과는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은 취하지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정말 국회가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쿠팡에게 분노한 이유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화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 시기도 이미 한 5개월 전부터 있었고 피해 규모도 더 컸다는 거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으니 당신이 더 조심하라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